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 정세 및 해외 뉴스 전문 해설위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글로벌 현안을 심층 분석할 시간입니다.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이슈들은 무엇이며 이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15분간 깊이 있는 분석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프닝, 글로벌 증시 및 분위기. 시청자 여러분, 먼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뉴욕 월스트리트에서는 2026년에 대한 놀라운 낙관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온 미국 증시, 특히 S&P 500 지수가 2022년 10월 저점 대비 무려 90% 가까이 상승한 상황인데요. 대형 투자은행들은 2026년에도 미국 주식시장의 랠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이는 거의 20년 만에 가장 긴 4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정말 경이로운 수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낙관론 뒤에는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생활비 위기,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 인공지능, AI, 버블에 대한 경고 등 불안 요인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일부에서는 경제의 경고 신호들이 매그니피센트 7분으로 불리는 소수 거대 기술 기업의 강력한 실적 앞에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실상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 시장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도 위험 요소로 지적됩니다. 최근에는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던 은, 실버, 가격이 급락하며 불안정한 시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히 맞서는 복합적인 시장 상황은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히 장밋빛 전망에만 휩쓸리지 않고 숨겨진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대외 변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양면성을 깊이 이해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국, 유럽 이슈,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적 재편과 너우 전쟁의 장기화. 다음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과 맞물린 국제 정세의 변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 심화. 팩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 제안을 일축하며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자신의 관절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협상 입장이 수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에스토니아 정보수장은 러시아가 도발 수위를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러시아는 오데사 항구를 계속 폭격하며 우크라이나 경제를 마비시키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티그룹은 러시아 사업 철수 과정에서 11억 달러에 달하는 세후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담 후 미국의 15년 이상의 장기 안보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발생 배경 및 국제적 맥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거의 12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전 세계적인 에너지 및 식량 위기를 야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중재로 진행되던 평화협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전쟁의 장기화를 예고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해상 수출을 막아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서방의 지원 약화를 틈타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 지향적 외교 정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기적인 안보 보장을 통해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억제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시티그룹의 막대한 손실은 러시아 시장에서 서방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상징합니다. 상세 내용.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드론 공격 주장은 그의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고 서방의 평화 구상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명분 쌓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데사 항구 폭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통로를 봉쇄하여 경제적 숨통을 조이고 국제사회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는 국제 식량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하는 장기 안보 보장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적인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미래에도 안정적인 서방의 지원을 확보하려는 절박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한국에 미칠 영향 및 전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은 대한민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증가는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외교 정책이 거래적 접근으로 선회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국방 및 외교 전략에 있어 더욱 복잡한 고려를 요구할 것입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이 트럼프 시대, 중동 외교의 새로운 방정식,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상.
팩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 평화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네이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F-35 전투기 판매 계획을 추진하며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백악관으로 초대해 레드카페트 환대를 제공하며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우디가 가자 재건 제안에 동참하고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발생 배경 및 국제적 맥락.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며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고 국제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큰 승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거래 지향적 외교는 사우디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으며 사우디는 이를 활용해 미국과의 관계를 전례 없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평화 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사우디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방안 없이는 이스라엘 사우디 수교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입니다. 상세 내용. F-35 판매와 베네토 주요 동맹국 지위는 사우디의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중동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이란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지역 내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핵심 기술 투자 및 협력을 통해 비전 2030분 달성에 필요한 경제 다각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과 이스라엘 사우디 수교를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만들고자 하며 이를 위해 사우디의 영향력을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 미칠 영향 및 전망. 중동 정세는 국제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우디의 지역적 영향력 확대와 미국과의 밀착은 중동 지역의 안정성 또는 불안정성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F-35 판매와 같은 첨단 무기 거래는 영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동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에너지 안보와 대외 관계 전략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동 정책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더욱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신흥국 이슈. 대만 해협의 긴장과 불안정한 신흥시장. 이제 아시아와 신흥국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1.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 팩트. 중국은 최근 대만 주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인 정예 사명 2025불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1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의 목표는 외부 지원으로부터 대만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대만 해협에 전례 없는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발생 배경 및 국제적 맥락. 대만 문제는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사안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의 최우선 국익입니다.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대만의 자위권을 지지하며 무기 판매를 통해 군사적 지원을 계속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재등장 이후 미국은 대만 해협에서의 충돌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경고이자 대만을 향한 무력 시위의 정점입니다. 상세 내용. 정예 사명 2025분 훈련은 총 면적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대만 영해에 근접한 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실제 유사시 대만을 고립시키고 외부 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 중국군의 능력을 시험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대만 해협은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핵심 무역로인 만큼 이곳의 긴장 고조는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 미칠 영향 및 전망. 대만 해협의 안보는 대한민국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특히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공급망이 대만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는 공급망 불안정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입니다. 또한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외교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더욱 신중하고 복잡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정세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대만 해협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얀마의 가짜 선거와 이란의 경제 불안. 팩트. 미얀마는 군부가 2021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킨 이후 첫 총선을 치렀지만 낮은 투표율 속에 군부 대리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 USDP 이 사실상 단독 출마하여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인도, 태국 등 주변국들은 미얀마 군부 정권의 생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이란에서는 리알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생활고에 대한 분노로 테헤란에서 상인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발생 배경 및 국제적 맥락.
미얀마의 선거는 군부의 권력 강화를 위한 가짜 선거라는 비판을 받으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군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군부 정권의 생존을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는 미얀마 민주주의 복원의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란의 경제 위기는 서방의 제재와 국내 경제 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리알화 가치 폭락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이는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상세 내용. 미얀마의 낮은 투표율은 선거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군부의 통치가 장기화될 경우 미얀마는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인도적 위기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란의 시위는 단순한 경제적 불만을 넘어 정부의 정책과 통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거 이란에서는 이러한 경제난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진 바 있어 정세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 미칠 영향 및 전망. 미얀마의 상황은 아세안 지역의 안정성을 해치고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투자하는 경우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투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은 중동 지역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유가 변동성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흥국들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 상황을 주시하며 우리의 국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신중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기술 경제, AI 혁명의 가속화와 미래 기술의 도래.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술과 경제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인공지능, AI, 혁명의 가속화입니다. 팩트.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데이터 센터 및 디지털 인프라 기업인 디지털브리지 그룹을 약 3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AI 붐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및 컴퓨팅 파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려는 손정혜 회장의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최근 몇 달간 오펀AI는 GPT-5.1을, 구글은 제머나이 3를, 엔트로픽은 클로드 오퍼스 4.5를, 미스트랄은 미스트랄 3를, XA는 그락 4.1을 각각 출시하며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런웨이는 젠-4.5 GW-1을 통해 비디오 생성 AI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어도비는 포토샵, 익스프레스, 아크로벳을 채트GPT에 통합했습니다. 심지어 AI는 천연두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물 표적을 식별하는 데까지 활용되고 있으며 타임은 2025년 올해의 인물로 AI 설계자들을 선정했습니다. 발생 배경 및 국제적 맥락,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경쟁이 폭발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AI 모델의 성능 향상은 막대한 컴퓨팅 자원, 즉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인프라를 요구합니다. 소프트뱅크의 이번 인수는 이러한 AI 시대의 금광을 캐기 위한 삽과 곡괭이를 제공하는 전략적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은 더 크고 똑똑하며 활용도 높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원을 쏟아붓고 있으며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산업 구조와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GPT-5.2는 실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다단계 작업 처리 능력과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제머나이 3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넘나드는 다중 모달 이해 능력을 확장했고 클로드 오퍼스 4.5는 깊이 있는 작업에 필요한 추론 능력과 신뢰성 있는 결과물 제공에 집중했습니다. 미스트랄 3는 오픈소스 모델로서 개발자에게 더 큰 자유를 부여하며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생성 AI의 발전은 콘텐츠 제작 방식을 혁신할 것이며 어도비와 채트GPT의 통합은 생산성 도구의 AI 접목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약물 개발에서의 AI 활용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올해의 인물 선정은 AI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AI 버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혁신의 속도는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미칠 영향 및 전망. AI 혁명은 대한민국의 거대한 기회이자 동시에 도전 과제입니다.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AI 가속기 및 메모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입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A 스타트업 및 빅테크 기업들도 새로운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AI 인재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AI 기술이 초래할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에 이어 또 다른 변혁적 기술로 양자시대, 퀀텀 에러, 가 연구실을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양자 기술은 산업을 재편하고 지정학적 힘의 균형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R&D 투자가 절실합니다. 클로징.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낙관론부터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가속화되는 AI 혁명에 이르기까지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이슈들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 뒤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외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국익을 지키며 나아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유연하고 현명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글로벌 뉴스의 이면을 읽고 다가올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제 정세 및 해외 뉴스 전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